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안과의 김웅수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셔서 같이 좋은 이야기 나눌 수 있게 해서 너무나 기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사시수술을 꼭 해야 할까요? 라는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눈의 한 가지 이제 질환 중에 눈에 정렬이 틀어지는 사시가 있는데 오늘 이제 사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치료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시수술 꼭 해야 할까요? 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순서는 사시란 무엇인가, 그 다음 사시의 종류, 사시의 치료 이렇게 이 순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시란 제가 이제 네이버에 녹색창에 들어가서 사시라는 거를 이제 검색을 해봤습니다. 사시라는 거는 이렇게 나와 있죠. 양쪽 눈의 방향이 같은 방향이 아니어서 정면을 멀리 바라보았을 때 양쪽 눈의 시선이 평행하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에는 눈이 이렇게 같은 곳을 바라봐야 되는데 눈이 이렇게 틀어져 있는, 뭐 위로 틀어져 있든 옆으로 틀어져 있든 안으로 몰려 있든 이런 경우를 사시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사시는 왜 생기느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일단은 우리 눈 안구가 있죠. 눈알이 있고 눈을 움직여주는 근육들이 한 6개가 한눈에 있어서 6개가 눈을 좌우로 눈을 돌려주고 이렇게 합니다. 이 눈을 움직여주는 신경은 머리에서 나오게 되는데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3번 뇌신경, 4번 뇌신경, 6번 뇌신경. 요 3가지 신경이 눈을 움직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신경에 문제가 있을 때에도 사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아니면 눈에 근육이 붙는다든가 눈 근육 자체가 외상에 의해서 다친다든가 아니면은 요 신경이 근육을 움직여주는 요 말단에 문제가 생기는 중증 근육 무력증 같은 경우 이렇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데에 문제가 생기면 사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신경과 근육 모두 정상이어야 안구의 정렬이 올바르게 되고요. 그게 문제가 생기면 눈이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눈을 움직여주는 신경은 3번, 4번, 6번이 관여하게 되는데 3번 신경은 이제 눈꺼풀을 이렇게 떠주고 눈의 움직임을 대부분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동안, 움직일 동에 눈 안자를 써서 동안신경이라고 하는데 동안신경이 마비가 되면 눈이 이렇게 눈꺼풀이 감기면서 눈이 처지게 됩니다. 눈은 완전히 딴 데가 있죠. 4번 신경은 활차신경, 여기 이제 눈 안쪽에 도르래라는 게 있어서 거기를 이렇게 돌아서 근육이 움직입니다. 이 활차신경, 4번 신경이 마비가 되면 눈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약간 위로 올라가게 돼서 특히 옆을 볼 때 눈이 이렇게 위치가 잘 안 맞고요. 계단 내려갈 때 많이 힘들어하시는 계단 내려갈 때 이제 이렇게 물체가 막 사선으로 보인다고 얘기를 하시죠. 4번 신경 마비가 되면 또 이렇게 될 수가 있고 6번 신경은 눈을 좌우로 움직여 주로 이제 바깥으로 당기는 신경입니다. 그래서 외전신경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 외전신경이 마비가 되면 눈이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이렇게 안으로 몰려 있는 사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좌우로 2개로 보인다고 그러시죠. 이렇게 이제 3번, 4번, 6번 신경이 마비가 되면 사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3번, 4번, 6번 신경이 머리, 이제 뭐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이게 숨골, 뇌관이라는 데서 나와서 눈 앞쪽으로 쭉 나와서 움직이거든요. 그 움직이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혈관하고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붙어 있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동맥류가 있거든요. 이 동맥류가 그 신경을 누르게 되면 눈을 움직이지 못하게 되죠. 이 환자분은 눈꺼풀이 처져 있고 눈을 들어봤더니 눈이 이제 다른 곳에 가 있는 3번 뇌신경 마비 환자였는데 그 환자 MRA를 찍거나 아니면 이렇게 혈관 조영술을 하거나 이렇게 요거는 MRA 사진인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꽈리가 달려 있죠. 요 꽈리가 신경을 눌러가지고 그 3번 뇌신경이 마비가 된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무서운 동맥류가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크게 다쳐서 이렇게 이쪽 눈 보시면은 이쪽 눈이
안쪽으로 몰려 있죠. 왼쪽 눈이. 그리고 왼쪽 눈이 왼쪽을 보세요 하면 이 오른 눈은 잘 움직이는데 반해서 왼눈이 이제 바깥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상에 의해서 바깥으로 당기는 6번 뇌신경, 외전신경이라고 얘기하는 그 신경이 마비가 되면 이렇게 눈이 몰려 있는 사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근육 자체에 문제가 되는 병입니다. 갑상생 눈병증. 갑상선이 여기 있다고 잘 알려져 있는데, 갑상선의 눈병증 같은 경우에 뭐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그레이브스 병이라고 그러는데, 항체가 눈 근육에 달라붙어서 근육을 붓게 만듭니다. 붓게 땅땅하게. 그러면은 여기가 원래 이 왼쪽 눈의 근육처럼 이렇게 조그매야 되는데 오른쪽 눈의 근육처럼 이렇게 부풀어 있죠. 부어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밑에가 붓게 되면 눈의 움직임에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 단단한 근육이 잡고 있으니까 오른쪽이 잘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오른쪽 눈이 올라갈 때 왼쪽 눈은 잘 올라가는데 오른쪽 눈은 못 올라가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근육에 문제가 있어도 사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사시가 생기면 어떤 게 불편하냐? 보시면 제일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이제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이제 미용적이죠. 보기가 좀 안 좋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미용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성인에서 어른들에서 갑자기 3번, 4번, 6번 아니면은 갑상선 눈병증 같은 게 발생이 되면 두 개로 보이죠. 눈이 이렇게 따로 노니까. 그래서 복시, 겹쳐 보인다. 겹칠 복자를 써서 복시, 두 개로 보이는 것이 하나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시기능이 발달하는 시기에 이런 사시가 생기게 되면 약시, 눈이 이렇게 틀어져 있으면 이 눈만 쓰게 돼서 이 눈을 보지 않게 되거든요. 보게 되면 두 개로 보이는 복시가 나타나고 보지 못하면 눈에서 자꾸 어지러우니까 머리에서 이 틀어진 눈에 이 자극을 꺼줍니다. 그걸 억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억제가 되면 그 눈이 발달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력이 발달 못하는 약시가 생기게 되고 한눈을 저희가 감고 보면 입체감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한눈만 쓰게 되면 입체시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기능 저하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단독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복합되어서 시력도 떨어지면서 두 개로 보이면서 미용적으로도 좋지 않은 것들이 모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이제 감안해서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할 거냐 말 거냐, 치료를 하게 되면 어떤 치료를 할 거냐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미용적이죠.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조금 불편하죠. 뭐 그래서 본인들도 환자분 스스로도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성인 만 10살부터는 사시 수술이 의료보험이 제한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미용적인 경우에는 의료보험을 적용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환자분들이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워낙에 이제 사회생활 하는데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수술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시입니다. 복시. 물체가 겹쳐 보이니까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힘들죠. 이 복시 같은 경우에는 한 2, 3년 전에 장애인으로 등록이 될 정도로 불편을 초래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시술을 하는 경우가 제법 많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약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력을 제대로 쓰지 못하면, 눈을 쓰지 못하면 시력이 발달이 못해서 이런 시력표상에서 시력이 낮게 나타난다든가, 아니면 이제 이런 공간감이나 입체감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시나 입체시 저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사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안과에 오시면 이제 사시 검사는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이런 가리개가 있습니다. 눈 가리개. 눈 가리개를 통해서 한눈을 가려서 눈의 위치를 파악해서 사시 검사를 하게 되고요. 눈의 위치가 틀어졌을 경우에 얼마나 틀어져 있는지 이런 이제 우리가 프리즘이라는 걸 이용해서 각도를 재게 됩니다. 프리즘은 뭐 제일 적은 거는 당연히 뭐 0도, 1도부터 시작하고 굉장히 이제 큰 각도는 한 45에서 50도 정도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45에서 50도보다 넘어가는 사시들은 뭐 두 개를 따로 대서 재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한 50도 이내에 사시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프리즘을 이용해서 사시를 정량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합니다. 입체 시 두 눈이 동시에 입체감 있게 보는지 쓰는지는 이런 이제 입체 시 검사를 통해서 합니다. 요거는 이제 티트무스라는 뭐 널리 사용하는 검사인데 이런 이제 특수 안경을 쓰고 보게 돼서 보면은 이런 이제 파리에 날개가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잡는지 그리고 이런 원에서 네 가지의 원에서 어떤 것이 일정 부분 하나가 이렇게 튀어져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잘 찾아내는지 그런 거를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뭐 이런 경우도 랑 테스트라는 건데 이것도 이제 이거는 안경이 필요 없이 보면은 입체감 있게 이렇게 그림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제 사시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시는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눈이 정렬이 좋은데 눈이 안쪽으로 몰려 있다. 그러면 안 내자를 써서 내사시. 바깥으로 나가 있다. 박 외자를 써서 외사시. 그 다음에 이 눈의 기점으로 봤을 때 이 눈이 올라가 있죠. 그러면 윗상자를 써서 상사시.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있으니까 아래하자를 써서 하사시. 요 두 가지를 같이 묶어서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니까 수직으로 사시가 생겼다. 수직사시. 요거는 수평으로 어긋나 있죠. 수평사시. 그러니까 수평사시 안에는 내사시, 외사시가 있고요. 수직사시 안에는 상사시와 하사시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바깥으로 빠지면서 내려가 있으면 외사시와 하사시가 동반이 되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두 개는 뭐 같이 쓸 수 있는데 내사시와 외사시가 같이 있다든가 상사시와 하사시가 같이 있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요거는 조금 개념이 요 눈의 기점으로 보면 얘가 올라가 있지만 얘 눈을 볼 때는 얘가 같이 이렇게 시소처럼 내려가 있게 되거든요. 얘 눈에서는 얘가 하사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오른 눈의 상사시, 왼 눈의 하사시 이렇게 이제 뭐 혼돈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혼용해서. 뭐 보시면은 영화내사시 우리 아이들 굉장히 많이 데리고 오시는데 영화내사시는 이렇게 눈이 확 몰려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정의 자체는 6개월 이전부터 좀 몰림이 나타나야 되고 심하게 몰립니다. 대부분 아까 프리즘이라는 걸로 우리 각도를 잰다고 말씀드렸는데 각도를 재면 한 25에서 30 이상의 사시가 나타나고 아셔야 되는 건 항상 몰려 있습니다. 긴가민가 이런 경우보다는 이제 항상 이렇게 몰려 있다. 요런 거를 가지고 영화내사시라고 판단을 하는데 영화내사시는 뭐 어떤 뭐 검사를 통해서 이게 영화내사시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는 건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6개월 이전부터 사시가 나타나고 심하게 몰리면서 항상 몰려 있다라면 영화내사시라고 이제 정의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안경이 필요한 원시가 있을 때 원시가 있으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너무 보려고 집중을 하게 되면 눈이 이렇게 쏙 안으로 몰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조절 내사시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름을 붙이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원시가 있죠. 그래서 원시를 교정하는 안경을 씌웠을 때 사시가 없어지면 이제 조절 내사시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 물론 안경이 사시가 이만큼인데 안경이 절반만 교정해주고 절반은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부분 조절 내사시라고 그러고 그 경우에는 요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술이 필요하죠. 이런 경우는 이제 빨리 나타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뭔가 집중해서 볼 때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영화내사시는 6개월 이전에 나타나는데 이런 이제 조절 내사시들은 보통은 눈을 막 이제 쓰기 시작하는 한 3, 4세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그보다는 가성내사시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동양 아이들은 이제 요 미간이 조금 넓죠. 우리 동양인 눈 모양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게 몰려 보이는데 콧대를 딱 집어가지고 들고 보면 두 눈이 비슷하게 저희가 이제 외래에서도 적외선 카메라나 이런 걸 이용해서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빛 반사를 보면 요 눈도 가운데 딱 빛나고 요 눈도 가운데 빛납니다. 만약에 사시가 있어서 눈이 이렇게 틀어져서 내사시가 생기는 경우에는 빛 반사가 이렇게 바깥에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콧등을 들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빛 반사를 봐서 중앙에 잘 빛난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사시 같지만 진짜는 아니다. 그래서 가성 내사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요거는 집에서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 수는 있고요. 근데 이제 또 경험이 없으시면 요것만 가지고 조금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번 안과에 방문하셔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외사시는 우리나라에는 가장 많은 게 이제 간헐 외사시죠. 좋을 때가 있고 이렇게 멍 때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어딜 보지? 우리 아이가 멍 때리네. 그래서 이렇게 가리개로 가리면 눈이 나갔다가 가리개를 치우면 눈이 싹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항상 바깥으로 빠져 있으면 저희가 항상 외사시라는 표현을 쓰지만 항상 외사시인 경우는 매우 드물고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은 간헐 외사시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아까처럼 우리나라에서 요 미간이 좀 넓은 경우가 있어서 오히려 가끔은 눈이 몰린다고 데려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간헐 외사시를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수직사시, 눈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눈이 틀어지게 되죠. 그럼 그거를 초점을 맞춰 보려고 이렇게 머리를 기울이게 되거든요. 선천근사경, 경추융합, 사시에 의한 사경, 고개를 기울이는 원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시에 의해서도 눈을 기울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목을 기울이는 경우 한 번 정도는 사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이 아이도 목을 기울인다고 이제 재활의학과에서 치료를 받다가 저한테 의뢰가 됐던 환자인데 수술을 하고 이렇게 고개가 바로 섰죠. 지난주에도 이제 비슷한 아이가 왔었기 때문에 고개를 자꾸 기울이는데 뭔가 집중할 때 더 기울인다. 그러면은 사시에 의한 게 아닐까 정도는 한번 의심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눈에 근육이 많이 붙는 갑상선 눈병증 같은 경우에도 눈의 움직임이 전체적으로 떨어져 있으면서 눈의 위치가 잘 안 맞죠. 이 눈을 주시하고 있으면 이 눈이 이제 많이 내려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밑에 보세요 했을 때 이 눈도 잘 안 움직이죠. 그래서 이렇게 갑상선이 있을 때 눈이 부으면서 사시가 생길 수가 있고 이런 경우 이제 수직 사시를 주로 만들게 됩니다. 사시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절 내사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원시 안경, 돋보기 안경을 씌워가지고 사시가 교정이 되는지를 봅니다. 이런 경우에 사시가 완벽하게 교정이 됐다. 그럼 이제 안경으로 잘 조절을 하면 되고 일부에서는 안경을 쓰다가도 또 사시가 나타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분 조절 내사시 같이 안경으로 100% 교정이 안 되면 안경 플러스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단순한 안경으로 안 되면 우리가 프리즘 안경을 쓰게 됩니다. 이분은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미국의 이제 대통령 후보로도 나왔던 힐러리 여사인데 힐러리 여사가 그 선거 유세를 하다가 6번 내신경 마비가 왔었어요. 6번 내신경 마비가 와서 눈이 잘 못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6번 내신경 마비는 대부분 시간을 가면서 자연 회복되는 경우가 많아서 눈이 이렇게 몰려 있으면은 이 눈은 딴 데 보니까 어지럽죠. 그래서 이 안경을 보시면 이렇게 빗살무늬처럼 이렇게 줄무늬가 가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이 프리즘을 잘게 쪼개서 이렇게 붙여 놓으면 빛을 꺾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은 들어와 있지만 이쪽에 안경, 프리즘 안경을 씌우면 빛을 꺾어서 어지럽지 않게 하나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프리즘 안경을 대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아이들도 치료할 수 있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수술이 필요한 간헐 외사시, 내사시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보다는 이제 어른들에서 급성으로 조금 이제 증상을 완화시킬 때 할 수가 있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술하고 잔여 사시가 남거나 약간 과교정됐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프리즘 안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은 주된 거는 신경, 아까 3번, 4번, 6번 신경이 마비가 돼서 사시가 생겼다 하더라도 신경을 직접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 신경 마비라 하더라도 눈의 근육을 움직여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눈 근육은 위쪽으로 당기는 근육, 위쪽으로 당기는 근육, 양쪽으로 당기는 4개가 있고요. 밑에 하나, 위에 하나, 눈을 돌리는 근육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개를 기울여서 눈을 돌려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야 되죠. 그래서 눈을 돌리는 근육 2개가 있어서 총 한 눈에 6개의 근육이 있습니다. 이 6개의 근육을 가지고 어떻게 조화롭게 눈의 위치를 맞춰주느냐에 따라서 수술을 방법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미용적으로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셨던 환자분인데 이렇게 눈이 들어와 있던 거를 근육을 이제 막 당기죠. 주로는 뭐 이론적으로는 눈이 들어와 있으니까 안에 당기는 근육을 풀어주고 그 다음에 바깥에 당기는 근육이 있거든요. 외직근. 외직근을 당겨주면 눈이 이렇게 이제 회전해서 나오게 되죠. 근데 이 환자는 그렇게 단순한 수술만 가지고는 이렇게 큰 사시각도를 교정하기는 어려워서 이 환자의 구조적인 문제를 뭐 CT를 찍어본다든가 그래서 눈 근육 상태를 보고 위에 근육하고 옆에 근육을 같이 당기면서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빼내줬던 환자입니다. 환자분 당연히 수술하고 굉장히 좋아하셨고요. 뭐 이제 환자들이 말씀하시긴 이제 사람 만날 때 좀 자신감이 생겼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스트레스 받던 것도 많이 줄었다고 그래서 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보험이 안 돼서 조금 들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고려해 볼 수 있는 좋은 수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환자인데 마비사시가 있어가지고 눈이 못 움직였던 환자이거든요. 대부분의 마비사시는 적어도 6개월 정도는 기다려보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치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 환자는 외상에서 심했던 환자이고 기다려도 한 1년 정도를 기다렸는데 좋아지지 않았죠. 그래서 이 환자도 어쩔 수 없이 6번 내신경 자체를 살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육을 움직여서 이 위에 근육을 움직여가지고 밑에 근육으로 옆에 붙여서 근육에 같이 움직일 수 있게 도와줬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도 굉장히 이제 난치성 질환 중에 하나인데 치료하기가 쉽지는 않죠. 완전히 눈이 못 움직이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수술을 어느 정도 해주면 저희가 마비사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모든 근육이 마비된 거를 전체적으로 살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이제 일단의 첫 번째 목표는 제일 많이 쓰는 정면에서 하나로 볼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환자는 다행히 이제 정면에서는 잘 맞았고요. 이제 마비사시가 심해서 안타깝게 이제 왼쪽으로 볼 때는 조금 남아있죠. 이 눈이 이 눈보다는 좀 덜 가죠. 그래서 왼쪽 볼 때는 복시가 있지만 정면 볼 때는 복시가 없어져서 또 이 환자도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예, 이상 간단하게 사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수술 치료나 그런 거 원인 그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질문 들어온 게 있어서 이제 질문을 쭉 하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양치기 소년의 말은 아무도 믿지 않는다 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시는 선천적으로 생기는 것인지 후천적으로 생기는 것인지 어떤 비율이 더 높은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 밑에 일단은 여러분님이 사시 질문 말고 안과 질문 해도 되나요? 그러는데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시가 왜 생기느냐 사실 이제 어렵습니다.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사시의 원인을 정확히 아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마비사시죠. 마비사시. 3번 내신경마비, 4번 내신경마비, 6번 내신경마비는 정확히 원인이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3번 내신경마비가 생겼으니까 이렇게 됐다. 6번 내신경마비가 생겼으니 이렇게 됐다. 다치고 나서 6번 내신경이 마비가 됐구나. 이러면 이제 인과관계가 뚜렷하죠. 이런 걸 이제 후천적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선천적으로 사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훨씬 더 후천적인 것보다 많은 아이들. 아이들 이제 굉장히 사시술을 많이 하는데 눈이 아까 말씀드린 가끔 멍 때리는 간헐 외사시라든가 아니면 영아내사시 그런 거는 원인을 저희가 잘 모릅니다.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어요. 융합이 두 개가 같이 쓰는 능력이 좀 부족하게 태어났을 때 이렇게 모으는 힘이 강하면 내사시가 되고 벌어지는 힘이 강하면 외사시가 되는 것 같다라는 가설들이 있지만 정확하게는 원인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유전적으로 있는 질환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또 유전적인 경향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후천적인 거 아까 말씀드린 갑상선 눈병증이라든가 마비사시는 딱딱딱 원인이 있지만
선천적인 거는 대부분 모르고 그나마 이제 원인을 좀 아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시에 의해서 눈이 몰리는 경우는 원시 때문에 눈이 몰리는구나. 근데 또 역으로 원시가 있는 아이들이 다 그런 조절 내사지가 생기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선 또 원인에 대해서는 또 퀘스천이 있지만 원시로 인해서 눈이 몰리는 조절 내사지는 뭐 원시가 원인이라는 걸 확실하고 나머지 어린아이들의 사실은 대부분 원인을 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 푸우리님이 주신 질문입니다. 수술 후 회복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입니다. 수술 후 회복 기간은 뭐 이게 뭐 의사들마다 설명하는데 조금 뭐 편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눈 자체만 수술을 하기 때문에 회복이라는 게 이제 크게 뭐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 그냥 복귀하는 정도, 아니 두 번째로는 눈에 근육이나 아니면 복시나 이런 것들이 없어져서 눈 기능이 살아나는 정도, 두 가지로 나눠보면 눈만 근육을 수술하기 때문에 한눈이 불편하지 다른 팔다리나 다른 데가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일상생활 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눈에 감염이 될 수 있으니까 지저분한 물이라든가 뭐 세수나 이런 것들은 뭐 1, 2주 정도, 아니면 이제 수영장 사용이나 이런 것들은 뭐 한 달 정도 이렇게 말씀은 드리지만 일상생활 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시 수술 같은 경우에 복잡하게 복시가 있어서 수술을 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두 눈이 맞아 들어가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거든요. 물론 수술이 잘 되면 한 번에 딱 맞아 들어가서 그 다음 날도 복시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일부 사시 같은 경우에는 복시가 초반에 좀 남아서 적응이 필요한 시간이 뭐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기다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간헐 외사시 같은 경우에는 재발이 좀 많거든요. 재발이라는 건 이제 시간이 가면서 다시 풀려버리는데 그 풀리는 거를 막으려고 저희가 의도적으로 눈을 안쪽으로 더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이 이제 사시 수술, 외사시 수술을 받으러 갔을 때 설명을 들으실 거예요. 초반에 과교정으로 눈을 안으로 몰려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두 개로 보이고 아이가 불편해할 수 있다. 그 기간이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 가면서 자리를 잡는데 물론 더 오래 갈 수도 있죠. 저희가 오래 가면 반대로 재발이 줄기 때문에 그거를 선호하는 의사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보호자하고 면담하고 결정하게 되는데 오래 몰려 있으면 재발이 줄기 때문에 좋지만 그 기간 동안에는 프리즘 안경이라든가 가림 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길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순하게 그냥 수술하고 일상생활 하는 데는 며칠이면은 다 가능하고요. 눈 기능이 자리를 잡고 복시가 없어지는 데는 질병마다 수술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질문 중에 김이연 님이 질문을 주셨는데 예시를 보니까 노인분들께 사시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혹시 사시가 노화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고 이제 저희 사시 수술하는 사시 전문을 하는 의사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관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눈을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근육이 잘 움직여줘서 눈을 정렬을 잘 해줘야 되죠. 근데 옛날보다는 제가 이제 전문의 트레이닝 받을 때만 해도 보통 이제 연령이 한 70세, 80세 되면 거의 다 돌아가시는 시기였는데 요즘은 거의 90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오래 쓰다 보면 근육도 지칠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보다는 나이가 드시면서 약간 미세하게 틀어지는 사시들이 많이 생기세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미세하게 틀어져서 수술까지는 가지 않지만 이제 프리즘으로 교정이 필요한 사시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외국에서는 조금 뭐 영어의 표현이지만 세깅 아이라고 결국에는 눈 근육이나 주위의 조직들이 지쳐가지고 이렇게 틀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거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시가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생기기 때문에
오래 연세가 드시다 보면 신경에 뭐 혈관이 막힌다든가 꽈리라든가 풍이 온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사시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뭐 아이들의 질환이면은 모르겠지만 연세가 드시면서 혈관이나 이런 거, 그다음 아까 눈 근육이나 이런 거에 구조적인 변화가 와서 늘어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푸우리님이 또 이제 질문 주셨는데 수술 부작용은 없을까요?입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지만 눈 근육이 다행히도 눈을 시력을 담당하는 각막이나 이런 쪽에 관여 없이 옆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수술을 할 때 시력에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시력에 영향을 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시력이 떨어지거나 이런 부작용은 없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뭐 매우 드물게 염증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그건 매우 드문 경우이고 대부분의 부작용은 수술 후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좀 속상한 얘기지만 외사시 수술을 했는데 뭐 외사시가 남아있다든가 수직사시 수술을 했는데 수직사시가 남아있다든가 그런 게 이제 부작용이라면 부작용이고 그 다음에 원치 않게 복시가 생겨서 고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부작용이라 할 수 있는데 그거 이외에는 대부분은 뭐 큰 부작용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제일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제 외사시, 간헐적인 외사시 때문에 수술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발이 높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과교정을 하거든요. 근데 그 과교정이 보통은 2주, 한 달, 뭐 길게는 6개월에서 1년이면 풀려야 되는데 안 풀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계속 복시를 갖고 살게 되시거든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힘드시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복시가 생겨서 고생하는 분들이 뭐 제 경험으로는 한 300, 400, 한 500명 중에 1명 정도로 보는데 물론 이제 초기에는 다 그 복시가 생겨서 고생을 하시지만 대부분 풀리니까. 근데 이제 수술로 넘어가는 비율이 한 3, 400에서 500에서 1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많진 않죠. 뭐 0.0, 한 2, 3% 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분들은 굉장히 힘드신 거죠. 그게 이제 부작용이라면 부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메디슨 에비뉴 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이제 간헐 외사시를 겪는 40세인데 점점 심해지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니다. 간헐 외사시가 말 그대로 이제 간헐적이죠. 간헐적으로 눈이 바깥으로 나가버리는 병인데 결국에는 저는 이제 환자분들에게 설명하는 거는 이런 환자분들은 벌어져 있는 게 자기의 원 위치입니다. 근데 그거를 집중해서 눈을 모아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피곤해 버리면 다시 이 모을 정신이 없어 나가버리는 거거든요. 각도가 큰 경우에는 모으는 힘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으는 힘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 힘이 지쳐서 이제 나가게 자꾸 이제 나가는 빈도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예전에는 이게 자꾸 어쩌다가 풀렸는데 요즘에는 한번 풀리면 자꾸 이렇게 집중을 해도 모아지지 않는다. 그리고 뭐 학생 같은 경우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집중하면 모아졌었는데 자꾸 오래 보다 보면 이제는 모아지지 않아가지고 한눈을 이렇게 감는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결국에는 그런 경우에는 각도가 적다라고 그러면 프리즘을 처방을 해서 버텨볼 수 있지만 각도가 큰 경우에는 대부분 수술이 필요하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타깝게 10살부터는 의료보험이 안 되세요. 그래서 뭐 병원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은 200만 원 정도가 넘는 비용을 지불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담당 뭐 주치의 선생님이나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수술이 필요한지 어떤 상황인지 혹시나 각도가 적으면 프리즘으로 가능한지 한번 이제 여쭤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입니다. 메디슨 에비뉴 분이 또 질문하셨는데 난시가 어렸을 때부터 엄청 심했고 현재는 빛이 강하거나 피곤하거나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면 간헐적 외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수술이 정답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난시가 심한 거는 뭐 이제 별개 문제로 보시면 되겠고요.
저 이제 빛이 강하거나 피거나 컴퓨터 작업 많이 하면 계속 아까 말씀 눈을 모아서 썼어야 되잖아요. 그 피로도가 올라가니까 이제 눈이 풀리게 되죠. 결국에는 수술이 정답일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제 뭐 확인은 해봐야죠. 각도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가까운 이제 사시 전문 하시는 선생님 만나서 각도가 어느 정도인지 눈의 입체시나 억제는 일어나지 않는지 상담을 받아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슐리 님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우리 아들 21세인데 19세 때 프리즘 9인가 사시 판정 받았어요. 프리즘 안경 착용하고 있고요. 후천적인데 뇌검사를 받아봐야 하는 건가요? 19세 때 프리즘이 9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 정도면은 각도가 큰 편은 아니세요. 일단은. 근데 프리즘 안경을 착용하고 있다는 걸 보면 아마도 이제 외사시보다는 내사시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저희가 이제 내사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갑자기 생기면 뇌 검사를 한 번 정도는 권유를 해드리죠. 왜냐하면 간헐외사시는 간헐적으로 빠져서 크게 문제가 없고 뭐 MRI나 이런 걸 찍어도 뭐가 문제가 없어서 우리 아이들 뭐 4살, 5살 이런 아이들 간헐외사시 많고 그런 아이들 수술할 때 뇌검사 권해드리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성인이 갑자기 복시가 생겨서 눈이 몰려서 왔다? 그럼 대부분 뇌검사, 머리 검사를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시가 생기지 않게 하는 센터가 머리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저희가 내사시가 생길 수가 있죠. 물론 수직사시도 생길 수 있고 외사시도 생길 수 있지만 그래서 내사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근데 뭐 그런 뇌 검사를 하지 않고 프리즘이 뭐 9 정도로 계속 똑같이 유지가 된다라고 그러면 조금 안심이 되고요. 왜냐하면 뇌병변이 있을 경우에는 사시가 조금 더 나빠지겠죠. 근데 나빠지지 않고 비슷하다는 거는 악성은 아닐 거다라는 이제 뇌병변은 아닐 거다라는 걸 어느 정도 시사해 줄 수 있어서 저도 이제 뭐 말씀은 드리지만 뭐 비용적인 측면을 또 고려해 본다라고 그러면 환자분들에게 선택권을 드리고요. 환자분들이 빨리 지금 원치 않는다 그러면은 경과를 뭐 짧으면 2달 아니면 뭐 3개월, 6개월 이렇게 경과를 보면서 심해진다 그러면은 그때는 반드시 찍어보는 걸 권해드리고 비슷하다라고 그러면 좀 지켜보자고 말씀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 정기 오 팀장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어릴 때 사시로 고생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놀림도 많이 받았고요. 근데 엄청 심한 사시는 아니었고 자세히 보면 사시가 있었습니다. 혹시 가벼운 정도의 사시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정상이 되기도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대부분은 저희가 수술을 권유하는 이유는 자연 치유가 좀 안 된다라고 적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수술을. 그래서 간헐 외사시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자연 치유되는 경우는 한 5% 정도 미만으로 보고요. 내사시도 한 5에서 10% 미만으로 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안경을 써서 좋아지는 조절 내사시 같은 경우에는 안경을 쓰면 좀 나아지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원시가 시간 가면서 줄기 때문에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간헐 외사시나 내사시나 이런 경우에는 좋아지는 경우가 좀 드물기 때문에 질문 주신 거를 보면 수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은 들고요. 왜냐하면 자연 치유가 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근처 안과에 한번 방문을 해보시고 사시가 제법 있고 그 다음에 지금도 잘 컨트롤이 안 되는, 조정이 안 되는 경우라면 수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희연 님이 주신 질문입니다. 사시 있는 사람은 시력이 사시가 없는 사람보다 더 안 좋나요? 혹시? 라는 질문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시가 있으면 대부분은 이제 간헐적으로 들락날락거리거든요. 간헐적이라는 거는 좋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좋을 때가 있는 경우에는 눈을 제대로 쓰기 때문에 사시가 시력이 잘 떨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역으로 시력이 나빠서 사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감각사시라고 한눈을 실명하거나 그러면 이제 눈이 이렇게 바깥으로 벌어지거나 안으로 몰리거나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아주 어릴 때 우리가 보통 약시라고 그러는 시력이 발달하는 민감기가 있습니다. 만으로 한 8, 9년 시력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아주 열심히 약시 치료를 해야 돼요. 그래서 2, 3살 때 계속 몰려있다. 아까 말씀드린 영아내사시가 있다. 이런 아이들은 시력의 발달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기에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줘야죠. 그래서 이게 뭐 사시가 있는 아이들이 꼭 무조건 시력이 나쁘다고 보진 않고요.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시를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건 다른 질문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눈이 좋지 않은데 가끔 눈을 엄청 찡그리면서 멀리 있는 걸 보기도 하는데 이렇게 보는 습관이 시력을 더 나쁘게 만든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찡그려서 이렇게 애들도 그러죠. 이렇게 멀리 볼 때 인상 쓰는 친구들 찡그리면 뭐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뭐 피놀 효과라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찡그리면 잘 보이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잘 보이는 거를 많이 할 때 눈이 나빠지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력이 발달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걸 민감기, 시력의 민감기라고 그러는데 그 시기를 보통 8에서 만으로 9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시력이 질병에 의해서만 떨어집니다. 결국에는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망막 변성, 뭐 황반 변성, 그 다음에 당뇨 망막 병증, 녹내장, 백내장 이런 것들이 생기면 시력이 떨어지지 단순하게 눈 자체를 뭐 덜 쓴다고 시력이 떨어지고 찡그리고 본다고 시력이 떨어지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시력이 떨어지지 않아서 찡그리고 본다고 시력이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조금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약시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약시는 시력이 약하다입니다. 시력이 약하다. 근데 약시를 시력이 약한 뭐 황반 변성에 의해서 시력이 떨어졌다. 뭐 백내장이 생겨서 시력이 떨어졌다. 당신은 약시가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약시라는 건 어릴 때 아까 말씀드린 시력이 발달하는 만으로 7, 8살까지 시력이 쭉 올라와 줘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쳐서 그때 시력이 발달하지 못하는 걸 약시라고 표현하거든요. 흔히 말하면 이제 키 크는 거죠. 키가 어릴 때 크잖아요. 그래서 20살 때까지 뭐 대부분 다 크는데 그때 크지 않은 거를 키가 안 큰 저신장이라고 그러죠. 근데 저신장인 분들이 나이가 든다고 키가 줄진 않잖아요. 물론 뭐 골다공증 이런 게 조금 줄 수는 있지만 구조적으로 160이었던 분이 시간 지난다고 150이 되고 이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시라는 거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 시기까지 0.7로 완성이 됐다라고 그러면 약시가 있죠. 1.0보다 낮으니까. 하지만 이 0.7인 환자분들이 시간이 지난다고 0.6이 되고 0.5가 되고 0.5 되고 이렇게 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0.7인 분들이 시력이 떨어질 때는 뭔가 황반 변성이나 백내장이나 녹내장이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이 시력이 떨어진다. 그런 거를 약시라고 표현하지는 않고 시력이 저하됐다고 표현을 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약시는 어릴 때 시력이 발달을 못한 것만 약시라고 보고 대부분은 짝눈이라든가 사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되죠. 그리고 어른들은 시력 저하라고 이렇게 두 개를 조금 구분해서 쓰는 게 좋겠습니다. 올라온 질문은 여기까지가 이제 다인데요. 오늘은 뭐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사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시는 결국에는 눈을 움직여주는 신경 3번, 4번, 6번 신경에 마비가 생기거나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눈에 근육을 움직여주는 데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간헐외사시나 영아대사처럼 원인을 모르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고요. 원인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집니다. 3번, 4번, 6번 신경마비나 갑상선이나 중증 근육무력증 같은 경우는 원인 질환을 찾아서 치료를 해줘야 악화되는 걸 막고요. 이래저래 찾았는데 원인을 모르는 경우도 있고 치료가 다 되는데도 사시가 남는 경우가 있고 간헐외사시나 영아내사시처럼 원인을 모르는 경우는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수술로 넘어가야 되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절 뇌사시라 같은 경우에는 원시 안경을 써주면 시력이 좋아지면서 사시도 진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은 안경을 써야 되는지를 찾아보는 게 1번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안경이 필요한지를 확인을 해보고 그것도 안 된다. 그럼 결국에는 이 사시가 안경으로 교정이 안 되는 아까 마비사시든지 영아뇌사시든지 간헐외사시라고 그러면 간헐외사시랑 영아뇌사시는 대부분은 수술이 필요하고요. 프리즘으로 교정하는 경우를 매우 드물고 성인사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남아있으면 프리즘의 도움을 받아서 한번 해볼 수가 있고 그게 어렵다라고 그러면 결국에는 수술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수술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걱정도 많이 되시고 하지만 비교적 시력을 떨어뜨리지 않고 안전한 수술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시가 있거나 복지가 있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사시가 의심되거나 하면 근처에 사시를 전문으로 보는 선생님들하고 교수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